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화재 참사가 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경남 밀양에서 또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37명이 숨졌는데 부상자 가운데 10명 정도가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검게 그을리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1층 안에는 여기저기 불에 타 처참한 모습입니다. 병원 건물 1층에서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불이 시작됐습니다. 연기 많이 났어요. 밑에서 내가 위로 쫙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업고 나오고 막. 소방대는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구조 작업했을 때 시민들만 한 30명, 40명 정도 됐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이불 걸고 왔는지 뭐 장례장 들어가서 이불 걸고 왔는지. 사고 당시 입원 환자는 본관에 100명, 뒤쪽 요양병원에는 9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엔 의사 등 병원 직원 3명이 포함됐습니다. 부상자도 100여 명에 달하는데 10여 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구조대가 요양병원 환자들은 우선 대피시켰지만 거동이 불편한 일반 환자가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정문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화력이 너무 거세서 건물의 양쪽으로 사다리를 전개해가지고 2층 유리를 깨고 진입을 한과 동시에 희생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나눠 옮겨졌습니다. 밀양시는 내일 오전 밀양문화체육관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이번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중환자와 노인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해 피해가 컸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와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불이 난 1층 응급실과 2층 중환자실에 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5층 병실에서도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사방을 둘러싼 연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의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 속도는 1초에 3에서 5m 정도 가요. 중앙 계단 쪽에 방화문이 없으니까, 방화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막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구조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못했다는 점. 화재 당시 병원에는 17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지만 의료진 등 직원은 9명 뿐이었습니다. 일부 사망자는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다 구조돼 병원의 화재 대응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왼쪽에서 불나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불나면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침대째. 이렇게 수평피난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도 사상자를 늘렸습니다. 의무 설치 여부를 떠나 화재 예방 차원에서 갖춰져 있었다면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밀양 화재는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최악의 참사로 남겨됐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이번 화재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1층 응급실 간호사 탈의실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일단 간호사 등 화재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들로부터 병원 1층 응급실 쪽에서 불이 났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응급실 바로 옆 간호사 탈의실에서 처음 연기가 올라왔다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발화 장소는 신고자의 신고에 따르면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는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 안에 최근 설치한 스탠드형 냉난방기 2대에서 불이 났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응급실 천장에서 전기선 합선 때문에 불이 나 순식간에 번졌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국립과학수사 화재감식팀은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경보음이 울렸는지 경보기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표하는 사망자 수가 서로 달라 직계의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2018년 호주 오픈 준결승에서 우리나라의 정현 선수가 테니스 왕제 세계 랭킹 2위 로저 페더러 선수에게 기권패했습니다. 페더러의 날카로운 서브에 고전하며 첫 세트를 1대6으로 내준 정현은 2세트 메디컬 타임을 부르며 물집 잡힌 발을 치료했지만 2대5 상황에서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기권했습니다. 정현의 돌풍은 막을 내렸지만 16강에서 자신의 우상 노박 조코비치를 꺾는 활약을 펼치며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준결승 진출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어제 박람한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선발대 8명이 개폐회장과 경기장 등을 둘러보며 이틀째 일정을 보냈습니다. 남북이 전야제 형식으로 치를 공동 문화행사는 다음 달 초 금강산 문화회관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윤용복 북한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 8명이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선발대는 오전에 국제방송센터 IBC와 선수들의 숙박 장소로 거론되는 호텔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 스타디움과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 경기를 치를 경기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선발대는 방문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로 이동해 태권도 시범단 숙소를 점검하고 태권도 시범단 서울 공연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MBC 상암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북한 선수단 본진이 도착하고 4일을 전후해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북 공동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공연은 남북이 따로 무대를 꾸민 후에 마지막에 협연하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K-팝 공연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진행할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위해 우리 방북단은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전날 북한 열병식 준비 동향에 대해선 사전 협의 여부와 관련해 갖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구해 3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구급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사에 나타난 이상득 전 의원.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세윤 전 원장 사퇴 압박 무마 대가로 돈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1년 국정원 의원들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모경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원 전 원장 지시로 이 전 의원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현 상황에서 조사 의미가 없다고 보고 3시간여 만에 이 전 의원을 귀가시켰습니다. 재조사 시기 등은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활비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다스 소유주 의혹 실체 규명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 2대 주주인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 씨를 상대로 12시간 동안 상속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경찰이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 실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신생아 연쇄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인데 주치의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 실장인 조수신 교수가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 16일 1차 소환 때는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해 사실상 첫 조사입니다. 지난 소환 때 죄송하다고 말했던 조 교수는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감염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신생아 4명이 사망 전날 오염된 지질 영양 주사제를 맞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측은 주사제 한 병을 1명에게만 쓰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5명에게 나눠 투여했습니다. 또 개봉 즉시 사용하고 저온 보관해야 하는 주사제를 상온에 5시간에서 8시간 방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교수가 주치의로서 진료 행위는 물론 위생과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교수 측은 실장이란 직함만 있을 뿐 감염 관리는 수간호사와 감염관리실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사제를 나눠 투여한 것도 실사용량만 청구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알 주사 같은 경우는 소분해서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경찰은 다음 주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지질영양 주사제를 제조한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인천 송도 팔공구는 현재 도시 계획보다 3만여 명 많은 인구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천도시공사가 10,000세대가 추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2,700여 세대를 건설 중인 인천 송도 팔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데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가 2020년 개교해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109와 509 학교까지 다녀야 합니다. 더구나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학부모가 직접 등하굣길을 책임져야 합니다. 송도 809와 인접한 609의 입주 예상 인구는 10만여 명으로 도시 계획상 인구 7만여 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 이런 가운데 인천도시공사가 상업시설 부지인 809 R2블럭의 용적률 등을 높여 10,000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매각에 나서자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구 포화 상태인데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 3곳뿐이고 도로, 편의시설 역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용적률과 그 높이를 상향시켜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인천시의 부채를 갚는 그런 용도로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는 하반기 매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조치로 인해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시장 외적인 이슈들도 좀 있고. 송도 809 입주 예정자들은 내일 2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해 인천 전역을 돌며 원안대로의 개발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꽁꽁 추운 겨울바람에 맞서 이안치안으로 추위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 곳곳에서 얼음 낚시장 등 다양한 겨울 축제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용열 기자입니다. 영하의 강추위에 꽁꽁 언 저수지가 거대한 낚시터로 변신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낚싯대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낚시 산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헛손질하길 일쑤지만 어른 팔뚝만한 송어를 낚아 올릴 때면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얼음 낚시를 아이들이랑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잡은 송어를 즉석에서 회로 맛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겨울 축제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역시 눈썰매. 언덕에서 쏜살같이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얼음으로 만든 다양한 조각품들이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냅니다. 관광객들은 겨울 추억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구쟁이들은 빙판 위에서 팽이치기 놀이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얼음을 지치며 썰매를 타다 보면 추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팽이치기도 하고 전통 썰매도 타서 재밌었어요. 경기 가평에서는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자라섬 싱싱축제가 열리고 있어 송어 맨손잡기 등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안성과 청평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눈과 얼음이 함께하는 겨울축제가 마련돼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용열입니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10대 피의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2부는 평소 알고 지낸 A양을 차량에 태운 뒤 근처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로 19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 4명은 집단 폭행 혐의와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을 A양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북극발 한파지만 그 덕분에 최근 미세먼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공기질 쾌청하겠는데요. 다만 주말인 내일도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영하 15도, 파주 영하 21도, 용인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냉동고 안에 있는 듯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큰 불이 난 밀양 등 일부 영남 지방과 서울, 경기 남부와 경기 동부,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화재가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도 배관이 얼고 터지는 바람에 온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를 약하게 틀어 물이 흐르도록 해주시면 동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맑겠고 여전히 춥겠습니다. 내일 강릉 아침 영하 9도, 인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15도, 대구 영하 12도, 부산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낮부터 영상권에 들어서겠습니다. 당분간 한파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강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수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